화성 17형 ICBM 네. 이, 이 그렇죠. 가운데 못 보던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11월 18일 날 동해로 발사한 북한 ICBM이 성공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게 일부에선 조작설도 얘기하는데 음. 15형을 쏘고 17형이라고 거짓말한다. 네. 근데 대체로 17형이 맞는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선. 이게 17형.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점인데 네. 북한이 7차 핵실험만 하면 뭘 어쩌겠다. 음.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 이번에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네, 또 네, 얘기하대. 인터뷰에서도.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다. 네. 그러는데 웃기는 게 이제 북한의 핵실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그래요. 예. 원래 우리가 아니, 볼 때는 벌써 6번이나 했고 거기에다가 뭐 저 우라늄, 플루토늄 다 터뜨려봤고 네. 그걸 또 저 삼중 수소를 넣어가지고 증폭 핵분열탄 실험도 했거든요. 그런 실험에도 성공한 나라예요. 그 수소 폭탄으로 가는 기술이거든요. 그 6번 해가지고 웬만한 대기탄 다 확보했고 네. 인도가 4번 핵실험하고 핵무장국 됐어요. 4번. 예. 근데 지금 북한은 6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인도는 한꺼번에 했지만 파키스탄도 그렇고. 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뭐가 급해서 핵실험을 또 할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중국의 시진핑의 산연위하는 그 상황, 그다음 미국의 중간 선거, 뭐 특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맞춰가지고 실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2월이 됐는데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음. 뭐 하면 충격이야 있겠지만. 네. 근데 모든 북한에 대해서 제시하는 레드라인이 핵실험이거든요. 음. 이것만 하면 뭐 전례 네네네. 없는 전략선. 대응을 근데 하겠다. 북한은 그게 전략 도발이 아니라 화성 17형이야. 음. 이제 핵실험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핵은 이걸 있고. 미국으로 네. 운반하는 신뢰성 있는 미사일. ICBM. 예.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순간 북한이 일대 축제 분위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안 보고 있지도 않은 핵실험 얘기나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물론 저도 핵실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풍계리가 어떻고 뭐 하면서 뭐 했지만 뭐 위성 사진 그러나 나오니까. 11월 18일 날 화성 17호가 발사되는 걸 보면서 저거였구나. 큰 전략적 승부처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27일 날 네. 이제 그 공로자들 격려하러 김정은 위원장이 맞아요. 사진 찍으러 가는데 네. 그 시험 발사하는 날에 이어서 이번에도 딸 김주애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음. 이 딸과 함께 한 자리였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딸과 함께 미사일. 딸과 함께 미사일. 그랬는데 네. 여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한 대목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ICBM을 가리키면서 네. 국가의 거대한 창조물이자 위대한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다. 이 ICBM이. 네. 극찬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성공하던 때 이어서 매일 축제 분위기예요, 북한이. 이제 됐다.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강국의 지위를 확보했고 12월에 열릴 6차 당 중앙위 확대 회의에서 네. 이제 국가의 전략 지위를 선포할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는 핵강국으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네. 새로운 전략 지위를 채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핵을 실어서 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릴 수가 있으니까. 화성 키즈가 탄생한 겁니다. 화성 키즈. 그게 김주예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소품이 없지. 그렇네요. 새로운 예. 세대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아폴로 키즈와 비슷한 거예요. 1969년에 달을 향해 아폴로가 갔고 네. 70년대 초반까지 아폴로 우주선이 계속 발사되는데 통상 그런 걸 어릴 때 보면서 컸던 그 아폴로 키즈들 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과수원 밭에 불과한 황량한 들판 계곡을 찾아가서 네. 거기서 과학단지를 만들고 혁신의 성지로 만든 것이 실리콘밸리다. 거기에 아폴로 우주선에 쓰였던 네. 우주공학, 그 소재, 비행제어, 초기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혁신의 원동력으로 네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밑밥을 깔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우주까지 진출하는 민간인들이 다수 출연했는데 그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 네. 아마존 창립자 어. 그 사람이 작년에 7월에 우주에 11분간 관광을 하고 귀환을 해서 네. 첫 기자회견의 일성이 뭐냐면 오늘부로 아마존 경영에서 손을 뗀다. 왜? 우주에 전념하려고. 우주에. 블루 오리진만 운영하겠다. 아하. 이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손 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우주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경쟁자가 일론 머스크, 네. 스페이스 X를 이끌어 거기도 아폴로 키즈라고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꿈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해가 1969년이라고. 네. 그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향해 가던 그 광경. 아. 그 이후로 아폴로 우주선에 완전히 매료된 아폴로 키즈들이거든. 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를 연 겁니다. 혁신을 네. 이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가적인 큰 하나의 나르시즘이라고 난 얘기하는데 국가 나르시즘. 국가 나르시즘. 우리가 이제 경쟁자를 물리치고 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됐다. 네. 이런 자기 환상에 빠지는 걸 나르시즘이라 그래. 그런 국가 나르시즘이 이제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하고 그게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면 네. 지금 북한이 스스로 자평하는 화성 미사일의 성공은 이제 드디어 최종 병기를 손에 쥐었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 네. 누구도 우리를 앞으로 흔들 수 없다. 어. 이래서 자손만대 안전하게 살 거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는 거니까 네. 이게 승부처였던 거야. 핵실험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다 왜 핵실험 근데 언제 저거는 하냐?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네. 하지도 않은 핵실험은 이제 예? 이렇게 보고 저 엉뚱하게 또 우리가 거기에 또 위신을 걸고 있으니 네. 아. 이게 완전한 전략적 계산 실패입니다. 네. 북한을 잘못 본 거예요. 북한은 이 화성 17호 이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환희와 감격에 가득 차가지고 네. 엄청난 어떤 그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자기 나르시즘에 빠진 거고 이제 이 북한은 행동이 달라질 거다. 예전과는 달리 그래요. 더욱 더 대담하고 공세적인 어떤 그 국가가 되겠죠. 하하. 대담하고 공세적이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근데 핵실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핵실험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웃기는 사람들에. 핵실험 그래서 안 이거는 했으니까. 예. 11월 18일 날 봤던 네. 우리가 그 현상 11월 18일의 사건으로부터 음. 이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제라도 예.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네. 자, 저는 이 딸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화성 퀴즈. 화성 퀴즈요. 그런데 내가 이 건물에 오마이 TV 출연하러 네네네. 오는데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데 누가 명함을 줘. 누가요? 경기도 화성시 대외 협력관이요. 그래서 오늘 화성 얘기 좀 해야겠는데 그랬더니 마침 화성시 관계자가 따라붙더라고. 거기도 화성이요. 네. 화성입니다. 여기저기. 온통 화성이요. 네. 북한은 화성이요 이제. 화성 국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면에서 있는데 네. 이런 전략적 충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이 없고 하지도 않은 핵실험은 절절매냐. 네. 완전히 돌대가리들이요. 돌대가리들이요. 아니 보고도 안 믿어 그래. 네. 아니 이 화성 17형 이제 뭐 이게 성공이 됐다 그러면 북한이 아까 뭐 더 담대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핵실험을 언제까지 뭐 지켜볼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화성 17형의 이런 상황 화성 네. 퀴즈가 등장한 상황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글쎄 이럴 때 이제 우리도 하나의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존 의식을 갖고 네. 이 핵시대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생존 의지 네. 그리고 또 품격이 높은 국가의 역량과 전략 능력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평화 국가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세우고 주변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미일이 블록화되는 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 결국에는. 어느 한 진영에 갇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음. 우리는 다자외교로 북한을 관리해온 나라고 일본과 같이 네. 섬나라의 지정학이 아닙니다. 거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섬나라의 지정학이에요. 네. 그럼 우린 반도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교량적 역할. 그 속에서 이제 그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숙명. 네. 근데 우리가 핵은 못 가졌지만 외교와 어떤 존경은 우리가 받는 거고 네. 그걸 통해 다자간에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주변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돼야 되는데 한미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죠. 가 예. 있는 상황이고 근데 블록화가 이제 되고 있고.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북한의 움직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평화를 향해 가던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외교 자산이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남북한의 평화 그리고 남북한의 위기 관리 어떻게 해야 예방 될지 외교. 예방 외교 예. 이게 좀 되기가 어려워 보여서 답답합니다. 이제는 핵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예. 더 이상 이제 이 관리를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 제3의 핵 시대예요. 제3의 핵 시대. 네. 실전에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 시대. 그 냉전 때는 핵에 대한 공포는 높았지만 그 그랬죠. 핵무기는 쓸 수 없는 핵무기였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쓸 수 있는 핵무기로 자꾸 성격을 변화시킨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핵으로부터 포위된 시대를 살아갈 이런 어떤 문턱에 와 있고 이게 제3의 핵 시대라는 것이죠. 네.